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남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을 이해한다는 게 쉬운 방법이 아니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남을 이해한다는 것이 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남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남에게 화를 내고, 남이 어떤 했던 말이라든가 행동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깊은 상처가 뭐 불안이라든가 뭐 우울도 갈 수 있고, 뭐 심지어는 이제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남을 이해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 아니죠. 정작 본인도 잘 이해를 못하는데. 근데 특히 우리나라가 이 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인색하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나라 교육에 그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보면 우리나라의 교육들이 국영수 중심의 지식 습득, 기술적인 문제, 틀리지 않기 위해서 막 시험 치는 그런 시스템, 국영수 중심의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데 암기 위주. 그리고 이제 주로 표현 방법 보면 자기 중심적인 표현, 발전 이런 거로만 강조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너무 강조되어 있다 보니까 남을 이해하려는 그런 여유가 없이 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면. 그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보면 이 반을 이렇게 싹 나누죠. 열등반, 우등반. 그 우등반 학생들은 열등반 학생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럼 열등반 학생들은 우등반 학생들을 보면서 아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집에 돈이 없어서 뭐 등등등등 이렇게 열등감을 조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서로를 이해하고 남을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시스템에서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서 살고 있는 우리 그 청소년들, 성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바꿔야 되는데 뭐 쉽진 않죠. 쉽진 않죠. 우리가 뭐 당장 교육을 바꿀 수도 없는 거고 입시 시스템을 바꿀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것이 이제 그룹 프로젝트.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다섯 명, 여섯 명이서 이제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거죠. 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쭉 하는 이유가 프로젝트에 아주 액티브하게 인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방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방관하는 사람은 왜 방관하는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같이 얘기를 하고 어릴 때부터 같이 얘기를 하고 쟤는 왜 방관을 할까? 쟤를 어떻게 같이 끌어들일까? 그런 어떤 그룹 액티비티를 통해서 남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훈련을 어릴 때부터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룹 티칭, 그룹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는 그런 것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없죠. 우리나라는 제가 알고 있기로 뭐 중학교에 뭐 그룹 프로젝트가 있어서 다섯 명이 같이 하라 그러면 싸움만 일어나지 아마 그뭐 고등학교 때만 그룹 프로젝트로 다섯 명이 하라 그러면 뭐 왕따 당한 한 명이 다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서로 이제 긍정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그룹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어떤 교육의 문제점이죠. 자, 근데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랐다고 해서 남을 이해 못하면서 살면 그건 본인 손해입니다. 역지사지. 남의 입장에서 남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고 말했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들면 사실 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남뿐만 아니라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고. 자, 예를 들어서 자식이 이제 지금 뭐 학기말 시험이 있다. 학기말 시험이 있는데 맨날 TV만 보고 놀고 있다. 게임만 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왜 학기말 시험이 있는데도 이렇게 게임만 하고 TV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얘도 공부를 잘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는지. 서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터놓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남편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이제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왔을 때 집이 만약에 좀 지저분하다.
뭔가 이렇게 소팅이 안 돼 있다. 그랬을 때는 남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내가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이렇게 집을 치울 시간이 왜 없느냐. 조금만 노력하면 퇴근하고 왔을 때 기분 좋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내 역시 남편을 이해를 못합니다. 아, 다른 남편들은 뭐 돈도 많이 잘 벌어오고 가정적인데 뭐 자기 남편은 자기를 도와주지도 않고 헌신적이지도 않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이해를 하게끔 이해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역지사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것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는 것도 그게 사실 자기 입장에서 관점에서 자꾸 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술이 중요합니다.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대화.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근데 대화에서 1, 2, 3 기법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화의 화술에서 1, 2, 3 기법을 쓰게 되면 상당히 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우리 판소리 보면 추임새라고 있잖아요. 추임새, 판소리, 추임새. 화술의 1, 2, 3 기법은 현대판 추임새라고 할 수 있죠. 이 기법은 뭐 쉽게 말해서 1, 2, 3 자기 이야기는 1분만 하고 2분 동안 상대방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고 그리고 3번 맞장구를 쳐주라는 것이 바로 1, 2, 3 기법입니다. 그 이제 그 순서로 바뀔 수 있죠. 상대방 얘기를 2분간 귀담아 들어주고 자기 얘기를 1분만 하고 그 다음에 3번 맞장구를 쳐주라. 그 상대방 얘기를 2분 동안 하는 동안에 3번 맞장구를 쳐주라. 그러면 상대가 얘기를 하면서 진실되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맞장구를 쳐주면서 그 사람 입장에서 맞장구를 쳐주면서 이해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학기말 시험이 있는데 자녀가 게임을 하고 있다. 그러면 도저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잔소리를 하게 되죠. 잔소리. 아니 너는 학기말 시험이 지금 눈앞인데 그 시간에 지금 공부를 해야지 지금 뭘 하고 있냐. 이렇게 잔소리를 하게 되면 그 자녀가 그 잔소리를 딱 들었을 때 잔소리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이 잔소리가 아니고 얘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그 자녀 입장에서는 잔소리를 듣게 돼서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가 버리고 문 닫아 버리는 거죠. 대화의 단절이 일어납니다. 대화의 단절이 일어나면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서로 거리만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잔소리를 해서 모든 게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잔소리를 하면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화가 나게 되고. 자,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애를 발에다 주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애가 뒤적뒤적 하고 있다. 늦어서 뭐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애가 뭐 세수하는 데도 늦고 밥 먹는 것도 늦고 막 그래서 이제 잔소리를 막 하게 돼요. 그러면 아침 출근 시간에 애도 스트레스 받고 본인도 스트레스 받고 잔소리가 문제 해결점이 될 수는 없다. 물론 이제 강압적으로 조금 속도를 빠르게 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마음은 아침 출근 시간 때부터 손상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잔소리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잔소리로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꾸 이제 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부모도 자식에게, 자식도 부모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많은 대화를 해야 되고 그 대화에서 첫 번째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 생각엔 네가 잘못했는 것 같아. 네가 이런 걸 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난 거야.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너의 생각은 어떠냐? 당신의 생각은 어때? 당신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얘기를 듣고 싶어. 2분 동안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자기 얘기를 1분간 하면서 중요한 거는 2분 동안 남 얘기를 들을 때 맞장구를 쳐야 된다는 겁니다. 맞장구를. 그래 맞아. 당신 말이 맞네. 내 생각해보니까 당신이 생각이 맞았네. 당신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겠네. 근데 맞장구를 쳐주면 본인도 이해하게 되고 그 말하는 사람도 상대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기분이 업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화술에서의 1, 2, 3 기법을 통해서 남을 이해하게 되고 남이 나를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을 인식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 사실 잔소리는 또 많이 줄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밤늦게 들어왔어요. 요즘 연말 연시에 이제 회식도 많고 송년회도 많잖아요. 근데 12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화가 나서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서 막 이렇게 다그치면 그 남편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늦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막 화를 내면 그 남편은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남편이 만약에 회사 사장하고 같이 아니면 회사에 아주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과 같이 회식을 하다가 시간이 만약에 길어졌다 칩시다. 그 요직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회식을 하는데 도중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 회사 생활도 참 고단합니다. 그럼 고단한 속에서 자기도 일찍 나오고 싶지만 아주 중요한 그 상사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졌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늦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싶어도 얘기를 할 기회를 안 주면 아내가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할 기회를 안 주면 계속 화가 나는 거죠. 그럼 남편이 어떻게 되겠어요? 에이 몰라 하고 그냥 자버리겠죠. 대화의 단절. 그래서 항상 그 화가 나 있는 사람은 그, 그 화를 내게끔 만든 사람의 얘기를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understand을 우리 이해를 한다는 게 understand이죠. understand인데 understand, overstand가 아니죠. understand. 그래서 화가 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조금 우위에 있어요. 그래서 밑에 그 변명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마음을 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understand 해주기 위해서는. 자, 그러면 왜 늦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무슨 일이 있어서 왜 그렇게 늦었냐고 늦었을 때 그 남편은 이제 얘기를 하겠죠. 이렇고 이렇고 저렇게 했다. 그것을 2분 동안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1분 동안 뭐 어쩔 수가 없었구나. 맞장구를 쳐주면서 그 다음에 자신 얘기 그렇지만 좀 더 일찍 왔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런 모임을 빠질 수 있으면 좀 일찍 좀 이렇게 파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정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좀 생각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면 아주 쉽게 끝나는 부분인데 그런 상대방의 얘기를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먼저 막 해버리면 대화의 단절이 되고 상대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가족 간에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친구, 교우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직장 동료들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모든 조직에는 모든 사회 조직에는 보면 그 업노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업노말이 말이 이제 뭐 좀 좋지만 쉽게 말해서 이제 좀 정신적인 좀 문제 있는 사람들이죠. 뭐 갑자기 화를 낸다든가 그 부하 직원에게 갑자기 막 폭언을 쏟아내는 사람들이라든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갑자기 막 얼굴이 벌개지면서 화를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화를 낼 때 그 상처를 받는 부하 직원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생활하기가 힘들죠. 참 마음도 속상하고. 근데 그 사람하고 터심타니하게 얘기를 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에게는 어릴 때 깊은 상처가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갑자기 막 화를 내고 막 평상시에 멀쩡하다 갑자기 무슨 일이 터지면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막 감정을 주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측은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그 가슴 속에 아주 그 대목과 같은 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불쌍하잖아요.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좀 이해하는 게 좀 쉬워집니다. 아유, 불쌍한 사람. 측은지심이 드는 거죠. 자, 그런 측은지심이 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이해해야 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속마음에 끄집어내야 됩니다. 속마음의 얘기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그래서 항상 내가 얘기하는 거의 2배를 그 사람이 얘기하게끔 하고 그 사람이 얘기했을 때는 꼭 맞장구를 쳐주라는 거죠. 아, 맞다. 그럴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아, 좀 힘들었겠구나. 아, 정말 잘했다. 맞장구를 쳐주면 그 상대방은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의 그 대목 같았던
그런 아픔을 얘기하게 되면 아 저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분노 조절 장애가 있구나. 그러면 그 상대방을 훨씬 더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생들 보면 이제 교육 관계에서도 보면 정말 아주 그 문제가 많은 나쁜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쁜 애들이 막 나쁘게 행동하고 막 폭력적이고 이러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같이 그 학생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면, 야, 너는 이렇기 때문에 잘못됐어. 너는 이게 왜 이렇게 폭력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대화의 단절이 되는 거죠. 자,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맞장구를 쳐주고, 이런 1, 2, 3 화법을 계속 쓰다 보면, 어느 순간 그 학생이 왜 그렇게 삐뚤어져 있고 잘못됐는지는 뭐 가정의 어떤 문제라든가 큰 상처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사람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이해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나의 관점에서 남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완전히 업노멀, 비정상적이고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런 사람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더 이상 상대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술이 중요하다. 화술이 중요하고 화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의 얘기를 경청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꼭 맞장구를 쳐줘야 됩니다. 맞장구. 맞장구. 아,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냥 한번 해보세요. 화술의 1, 2, 3 기법. 그걸 하면 남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남을 이해하기가 쉬운가? 쉽지 않습니다. 남을 내 스스로도 이해하기 나 스스로를 이해를 잘 못하는데 남을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인군자도 아니고. 하지만 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어떤 그런 행동의 백그라운드, 파운데이션을 알게 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다. 그리고 남의 어떤 그런 어떤 이상한 행동이라든가 남의 어떤 업노멀한 행동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마음속 깊은 그런 어떤 상처라든가 아픔이라든가 대목같이 박혀져 있는 그런 상처를 알게 되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 걸 알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대화.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아, 나 오늘 이 사람 얘기를 주로 듣겠다. 나는 맞장구만 쳐주겠다.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루, 이틀, 일주일 하게 되면 무조건 그 사람은 마음을 터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A라는 사람을 이해하고 싶다. 나는 저 사람이 저런 이상한 짓을 하고 아주 나를 힘들게 한다 손 치더라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를 좀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의 얘기를 경청해서 들으시고 경청해서 듣지만 마시고 맞장구를 한 3번 정도 쳐주세요. 맞다. 아, 참 잘하셨다. 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훨씬 쉬운 접근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남을 이해를 하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이 그 사람을 위한 건가요? 아닙니다. 남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편해지기 위한 겁니다. 내가 편해지고자 남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남을 이해하게 되면 내가 편해져요. 내가. 그래서 본인이 편해지고자 남을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저 나쁜 성격의 저 사람을 내가 왜 이해해야 돼? 나는 저 사람을 정말 싫어할 거야. 뭐 그렇게 하면 본인도 불편해져요. 근데 저 사람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막 나쁜 짓을 하고 막 불편하게 해도 근데 저 사람이 이해하려고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 내가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남을 이해한다는 것이 남을 위한 게 아니라 정작 본인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 이해하는 폭이 훨씬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고 가족의 남편,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봤을 때 아내 입장에서 봤을 때 남편의 이 행동이나 어떤 말, 행동 이런 것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좀 더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면 내가 편해져요. 내가 편해져. 자, 자녀가 어떤 지금 막 커가고 있는 청소년기에 자녀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한다. 자, 그럼 얘가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한다고 해서 얘를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이해하려고 막 들고 얘의 어떤 얘기를 들어주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편해져요. 내가 편해져. 자, 자식들에게는 막 잔소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모님들. 뭐 이렇고 저렇고 막 잔소리한다. 그럼 그 자녀의 친한 친구 3명의 이름을 알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의
부모라든가 가정상황, 그 다음에 학교에서의 행동, 그 다음에 학교에서의 어떤 그런 그 생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작 내 관점에서만 자식과 남편과 아내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고 잔소리가 나오고 잔소리 나오면 바로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그런 어떤 그 꽝꽝 얼어 있는 얼음을 녹이는 것은 서서히 녹습니다. 큰 얼음이 한 번에 녹는 경우는 없습니다. 끝에서부터 서서히 녹아 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녹아 들어가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얘기를 경청을 해야 됩니다. 맞장구를 쳐주고 그 사람 입장에서. 자,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남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고 맞장구를 쳐주고 이러는 것은 정작 본인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남을 이해하는 것은 내가 편해지기 위한 것이고 내가 편해지고자 남을 이해한다. 남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는 그 사람의 얘기를 경청해서 맞장구를 치겠다. 그래서 남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본인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